일본 1645년 미야모토 무사시는 62살이었고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60번이 넘는 결투의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그는 렌도산의 한 동굴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서 철저히 홀로 남았습니다. 곁에는 제자도 없었고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그는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러분에게 닿을 21줄의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의존하지 않고 압박감 속에서도 결코 얼어붙지 않으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결코 부서지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오직 당신과 침묵만이 남았을 때 처음부터 다시 삶을 재건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를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사시가 처음부터 무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3살에 그는 첫 결투에서 상대를 물리쳤지만 그것은 운이 좋았을 뿐 순수한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20살에서 29살까지 그는 검술에는 능했지만 마음가짐은 형편없었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은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삶의 방식으로서의 병법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야 깨닫게 될 상대를 차분히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무식한 힘과 속도 그리고 위협을 통해 승리했습니다. 그에게는 기술만 있었을 뿐 일본인들이 수백 년 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면의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전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발전, 목적, 불완전함, 그리고 고독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한 4가지 철학적 원칙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통한 도약인 카이젠,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인 이키가이, 부서진 것들과의 철저한 평화인 와비사비,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홀로 걸어가는 길인 도켄도입니다. 물론 무사시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개념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카이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중화된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카이젠의 기원격인 슈교의 개념을 따랐습니다. 슈교는 엄격하고 규율 잡힌 수행을 의미합니다. 무사시는 단순히 과정을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반복과 결점의 수정을 통해 정신과 기술을 단련하고자 했습니다. 이키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무사시가 그 단어를 알았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로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 단어는 헤이안 시대부터 내려온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무사시의 시대에는 다이어그램이 그려진 자기개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개념의 완벽한 표본입니다. 그의 이키가이는 검의 길, 즉 검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이키가이는 균형과 행복을 의미하지만 무사시에게 그것은 집착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는 고독의 길을 다룬 독행도에서 쾌락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깨달음과 통달이었습니다. 무사시는 단순한 동기부여의 비유가 아니라 수년간의 실제 전투에서 이 4가지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썼을 때 그는 전투 교범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오늘날 무사시가 남긴 글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와 외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삶의 지도가 됩니다. 종종 우리 자신의 꿈은 뒷전으로 미룬 채 주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독행도는 홀로 걷는 자들을 위한 길이자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언문이었습니다. 관객도 없고 박수도 없으며 오직 당신과 당신이라는 존재의 벌거벗은 진실만이 남았을 때 말입니다. 무사시는 단순히 혼자 있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계속 걸어가기 위해 타인의 동행이나 인정, 확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태어납니다. 현대사회는 이 고독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그들은 하루에 150번도 넘게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침묵이 두려워서입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자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성인들은 매일 평균 7시간을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경험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공허함에 대한 공포 때문에 유지됩니다. 직업은 목적이 아니라 지위에 의해 선택됩니다. 의견은 신념이 아니라 타인의 합의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400년 전에 무사시는 우리를 갉아먹는 이 질병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혼자 걸어갈 수 없는 무능력입니다. 무사시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몸소 실천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지리키, 즉 자력과 절대적인 자급자족입니다. 이는 오만함이 아니라 철저한 자유를 뜻합니다. 자력이란 그 누구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밀스러운 스승은 없습니다. 마법 같은 기회도 없습니다. 완벽한 순간 또한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앞으로 나아갈 길, 그리고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당신을 업어주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1장, 붕괴.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무사시가 일본 최고의 검객으로 불리던 사사키 코지로와 맞붙었을 때 그의 나이는 대략 28에서 29살이었습니다. 코지로는 기술적이고 정확했으며 완벽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수학적인 정확성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무사시는 혼란스럽고 즉흥적이며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사시가 이겼습니다. 그가 기술적으로 더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코지로는 완벽함을 기대했고 무사시는 혼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코지로는 얼어붙었지만 무사시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이제 2019년 샌프란시스코로 가보겠습니다. 마커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1살의 마커스는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의 프로덕트 매니저로 집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무언가를 구축했고 팬데믹이 닥치기 전까지 마침내 성과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2020년 3월에 팀의 40%를 해고했습니다. 마커스도 그 명단에 있었고 가장 최악인 것은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성 전체가 그 직함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 직함이 없다면 마커스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여자친구 레베카는 처음 몇 달 동안 그를 지지하려 노력했지만 마커스는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력서를 끊임없이 보냈고 항상 완벽한 직장, 이상적인 연봉, 딱 맞는 회사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응답 없이 몇 주가 흘렀습니다. 마커스에게는 모든 기술이 있었습니다. 투자자에게 발표하는 법, 제품을 만드는 법, 팀을 이끄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압박감이 다가오자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중간에 포기했으며 계속 나아가기 위해 외부의 인정에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홀로 남아 무사시가 20살에 깨달았던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통제력이 없는 지식은 손잡이가 없는 검과 같습니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레베카는 6월에 떠났습니다. 마커스가 직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져 가라앉는 모습을 보는 것에 지쳤습니다. 무너진 후 처음 몇 달 동안 마커스는 엄청난 양의 동기부여라는 뻔한 길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찬물로 샤워를 하며 하루를 정복하라고 소리치는 동기부여 연설가들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3일 동안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는 오전 11시에 일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전보다 기분이 더 비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는 값싼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빨리 타버리고 당신을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마커스에게는 구조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줄 무언가 말입니다. 그때 그는 카페에 버려져 있던 외로운 전사의 길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무사시와 그가 다시는 지지 않기 위해 적용했던 원칙들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마커스는 첫 페이지를 열었고 그를 얼어붙게 만든 문장을 읽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결코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부처와 신을 존경하되 그들의 도움에 의존하지 마라. 나 자신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라. 마커스는 페이지를 넘겨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카이젠, 보이지 않는 재건. 무사시는 13살 때 어른이자 노련한 사무라이였던 첫 상대 아리마 기헤이를 물리쳤습니다. 무사시가 이겼지만 정제된 기술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함과 본능, 그리고 운으로 이겼습니다. 그는 아리마를 땅에 내동댕이 치고 나무 막대기로 때렸습니다. 우아하지도 명예롭지도 않았으며 스승들이 가르친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필사적이었으며 무사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더 많은 결투에서 승리했습니다. 16살에는 다지마에서 타다시마 아키야마와 그의 세 제자를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 승리들은 위험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무사시는 무식한 힘과 용기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향한 의지 앞에서는 기술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첫 결투들에서 그는 실력 있는 상대들을 만났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파의 검객들을 상대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잔인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기긴 했지만 그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살아남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살에 무사시는 교토의 명문 요시오카, 유파의 수장인 요시오카 세이주로와 맞붙었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투였습니다. 무사시는 목검으로 세이주로의 팔을 부러뜨리며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깨달음이 아닌 공격성을 통해 이겼으며 이보다 더 뛰어난 상대를 만나면 공격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채 결투장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무사시는 실력의 비약적인 도약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지는 집요하게 반복되는 미세한 조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 결투 이후 무사시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수십 가지의 새로운 동작을 동시에 마스터하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단 하나의 원칙, 단 하나의 동작, 단 하나의 개념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주, 때로는 몇 달 동안 수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젠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카이젠이었습니다. 매일의 발전을 통한 변화, 뇌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변화들이 너무도 꾸준히 이어져 결국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21살에서 29살 사이에 무사시는 이 방식을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다른 사무라이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훈련하는 동안 무사시는 타이밍, 거리, 자세 등 단 하나의 원칙을 잡고 몇 달 동안 매일 1%씩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9살에 최고의 검객 코지로와 마주했을 때 무사시가 이긴 것은 그가 더 강하거나 빠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인 전략과 모든 미세한 움직임을 완벽히 통제함으로써 승리했습니다. 마커스는 이 글을 읽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빠르고 큰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직장, 들어오는 돈, 자신이 여전히 능력 있다는 인정이 필요했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큼 절박했습니다. 첫 주에 마커스는 아직 직장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이력서를 만들지도 않았고 공격적인 네트워킹도 하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작은 일에 전념했습니다. 하루에 단 2분 동안 링크드인을 여는 것, 그저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고 기대도 없고 판단도 없이 그저 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한심해 보였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둘째 주, 여전히 2분이었지만 이번에는 구인 공고를 읽었습니다. 아무 공고나 상관없었고 지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읽기만 했습니다. 셋째 주, 한 번에 한 줄씩 자신의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쉼표를 바꾸거나 단어를 추가하거나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크기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움직임이었습니다. 24일째 되는 날, 마커스는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동기부여 영상을 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항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뇌는 더 이상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이어져 온 아주 작은 습관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코지로와의 결투 이후 몇 년 동안 검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지만 결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조정, 한 번에 하나의 원칙, 한 번에 하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다른 어떤 검객과의 격차도 좁히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신성한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결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0세의 나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도 무사시는 매일 기본 동작을 연습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1%더 정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커스는 모든 것에 카이젠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저분한 아파트, 그는 조금씩 치웠고 일주일 만에 주방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망가진 몸, 하루에 팔굽혀펴기 10번, 한 달 후에는 힘들이지 않고 300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엉망진창인 재정 상태, 하루에 계좌 하나씩 분석하기 등등. 아마 여러분은 반대로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15kg을 빼고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삶을 정리하는 등 모든 것을 당장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뇌는 작동을 멈춥니다. 변화의 규모가 위협을 감지하는 뇌의 부위인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큰 변화는 위협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3일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붓고는 그 노력을 지속할 수 없어 포기해버립니다. 카이젠은 말합니다. 거대한 도약은 잊어라. 1%만 움직여라. 하지만 예외 없이 매일 움직여라. 비밀은 행동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제3장, 이키가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목적. 앞서 말했듯이 무사시는 13살에 첫 결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1597년부터 1613년까지 16년 동안 그는 살인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시험할 상대를 찾아 일본 전역을 떠도는 수행을 했습니다. 21살에 요시오카 세이주로를 무너뜨렸고 동생 덴시치로를 거쳐 마침내 이치조지 소나무 전투에서 12살 소년 요시오카 마타시치로와 수십 명의 유파 문화생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것은 대학살이었습니다. 무사시는 피로 자신의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최고의 창술사들인 호조인절의 승려들과 맞붙었고 사슬랏의 달인 시시도 바이켄을 물리쳤습니다. 실력 있는 검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무사시가 나타나 도전했고 굴복시켰습니다. 사무라이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영주들은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13살에서 28살 사이의 그 모든 세월 동안 무사시는 그저 살아남고 이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줄 아는 유일한 일이었고 승리만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코지로와의 결투 이후 무사시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새로운 결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0살에서 40살 사이 거의 10년 동안 결투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잔인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0번의 결투에서 승리했고 수십 명을 죽였으며 무시무시한 명성을 쌓았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목적 없는 승리는 그저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는 오륜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30이 되어 나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이전의 승리들은 내가 병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무사시는 끊임없이 수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깨달음을 얻은 자가 아니라 그저 재능 있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싸움을 더 위대한 무언가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은 30에서 40 사이의 그 10년 동안이었습니다. 수련을 멈추지는 않았지만 초점을 바꿨습니다. 검의 길이 곧 삶의 길과 때려야 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취미가 아니라 서예, 회화, 조각, 시 등 다른 예술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일본인들이 이키가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았습니다. 비록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무사시는 전투 이면의 보편적 원리인 병법을 연구하는 것을 사랑했고 상대를 읽고 움직임을 예측하며 즉각적으로 적응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봉건 시대의 일본은 공허한 기술만이 아니라 규율과 진정한 통제력을 가르칠 누군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영주들은 그 대가를 넉넉히 지불했습니다. 무사시는 생의 마지막 몇 년을 호소카와 가문을 위해 봉사하며 보냈는데 그것은 전사가 아니라 전략가이자 스승으로서였습니다. 이 교차점이 40살에 그의 삶을 이끄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인정했듯 5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병법의 길이라는 원칙을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젠을 시작한 지 3개월 후 마커스는 4개의 면접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안함도 흥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마치 보수는 좋지만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직장에 자동 조종 모드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책의 3장에서 무사시의 변화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무사시가 이유도 모른 채 16년을 이기기만 하다가 30살이 되어서야 목적 없는 승리는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마커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수가 좋고 샌프란시스코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술 분야의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일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그저 견뎌냈을 뿐입니다. 마커스는 일주일 내내 아파트에 홀로 남아 뼈아플 정도로 솔직하게 4가지 질문에 답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 어릴 적부터 그는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프로세스를 구조화하고 혼돈을 명확함으로 바꾸며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 아이디어는 있지만 지도가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사람들은 무엇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인가? 컨설팅, 멘토링, 초기 창업가를 위한 강의. 마커스는 더 이상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시적인 동기부여가 아니었습니다. 영구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이키가이는 열정을 찾고 차를 쫓아가는 개처럼 무작정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 사이의 정확한 교차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 교차점이 없다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은 서서히 죽어갈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 힘들의 끊임없는 균형입니다. 마커스는 4개의 면접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지원을 거절하는 정중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품 개발 개념을 가르치는 트위터 스레드를 작성했습니다. 280자의 짧은 게시물을 하루에 1%씩 올렸습니다. 카이젠을 이키가이에 적용한 것입니다. 팔로워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6주 만에 1200명의 팔로워가 생겼습니다. 3개월 만에 첫 컨설팅 제안을 받았고 4번의 세션에 $2000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만 $2000를 받던 예전 직장만큼의 수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커스는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활기차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에게는 이키가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은 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일을 하며 이유도 모른 채 매일 아침 자동 조종 모드로 눈을 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사시는 목적 없는 승리가 공허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16년 동안 결투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깨달음을 다듬는데 20년 이상을 보냈고 50살이 되어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사시처럼 수십 년 동안 뼈저리게 고생하며 배울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그 4가지 질문에 답하고 30년의 시간을 절약할 것인가? 제4장 와비사비 불완전함과의 평화. 무사시가 생애 마지막 무렵에 독행도를 썼을 때 그는 와비사비를 완벽하게 포착하는 원칙들을 적었습니다. 쾌락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마라. 어떤 것에도 개인적인 선호를 갖지 마라. 그는 완벽함과 우아함에 대한 추구는 곧 감옥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전사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것을 사용합니다. 그 후 무사시는 이도류를 개발했는데 이는 당시 기묘하고 이단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전통적인 검술 스승들은 이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미학적인 인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실전성만 신경 썼습니다. 그는 서예, 회화, 조각 같은 예술에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스타일, 빠르고 불규칙한 분놀림, 의도적인 비대칭, 비어있는 공간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것이 와비사비의 실천이었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이며 비대칭적인 것에서 아름다움과 힘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인 고목명견도는 단 몇 번의 미니멀한 분놀림만을 사용했습니다. 미완성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커스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키가이를 찾은 지 6개월 후 돈을 지불하는 3명의 고객이 생겼습니다. 트위터에 꾸준히 올리는 콘텐츠, 모든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 수입, 폭발적인 것은 없었지만 지속 가능한 카이젠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다시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성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마비시키는 완벽주의였습니다. 280자의 트윗을 다시 쓰는데 4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는 이유로 강의 출시를 미뤘습니다. 조명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상을 녹화하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1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결코 저 위치에 도달할 수 없을 텐데 왜 애쓰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책의 4장에서 무사시 대 코지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코지로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진 것이 아니라 완벽했기 때문에 졌다는 사실. 무사시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강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겼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커스는 자신이 기술적인 완벽함에 집착하고 행동하기 전에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어야 한다는 취약한 상태의 코지로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커스는 결점을 숨기려 필사적이었습니다. 해고당했다는 사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 예전 동료들은 승진하고 있는데 자신은 31살의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들려면 항상 성공해왔고 실패한 적이 없으며 항상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가 증명했듯 와비사비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완전함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마커스는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스레드를 썼습니다. 굴욕적인 해고, 5년 만의 이별, 무기력했던 4개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울던 날들, 거절당한 구직 지원서들, 줄어드는 은행 잔고까지 목요일 밤 11시에 50번의 수정도 거치지 않고 그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글을 올렸습니다. 무사시에 투박하고 불완전하지만 진실된 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를 끝장냈다고 확신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폭발할 듯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깼습니다. 5만 번의 조회수와 800개의 댓글이 달렸고 거의 모든 댓글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금 딱 제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마커스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작해낸 완벽함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불완전함에 연결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균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균열을 숨길 때 그들은 외로움을 느끼지만 당신이 그것을 보여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와비사비는 평범함을 받아들이고 개선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미학적인 완벽함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사시는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불완전한 상태로 사용했고 싸우면서 다듬어 나갔습니다. 마커스는 강의 미루기를 멈췄습니다. 휴대폰으로 녹화한 4개의 레슨, 무료 슬라이드, 배경소음이 들어간 불완전한 첫 번째 버전을 출시했고 12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97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을 사용하여 두 번째 버전을 개선했고 그것을 34명에게 판매했으며 이는 다시 세 번째 버전을 위한 피드백을 만들어냈습니다. 카이젠을 와비사비에 적용한 것,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불완전함에서 시작하는 지속적인 개선이었습니다. 지금 완벽주의에 마비되어 있습니까?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꿈이 있지만 훌륭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코지로는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도 죽었습니다. 무사시는 투박한 노를 가지고도 살았습니다. 와비사비는 전략적으로 불완전해질 수 있는 극단적인 허락을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대충 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시작하여 진행해 나가면서 다듬을 수 있는 자유로서 말입니다. 불완전하게 시작해서 매일 1%씩 개선하는 것이 완벽을 기다리며 영원히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무한히 낫기 때문입니다. 제5장 고독의 길, 필요로 하지 않는 힘. 무사시는 평생의 대부분을 홀로 걸었습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의존은 곧 취약함이라는 것을 삶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1584년 사무라이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영주를 섬기기 위해 어린 그를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삼촌의 손에 자랐지만 13살 때 결투에서 상대를 죽인 후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떤 가문에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렵고 아이로 여겨지기에는 컸습니다. 처음부터 고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독이 강요된 것이었습니다. 이 강요된 고독은 그를 파괴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코지로와 결투를 벌인 후 무사시는 공개적인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그는 홀로 여행하고 공부하며 수련했습니다. 유파도 제자도 피드백도 없이 철저히 혼자서 이도류를 개발했습니다. 50살이 되어서야 마침내 호소카와 가문을 섬기기로 동의했습니다. 최전선에서는 전사가 아니라 전략가이자 고문으로서였습니다. 1645년 62살의 나이에 죽음이 가까웠음을 직감한 무사시는 자신을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레이간도 동굴로 들어갔고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홀로 걷는 길인 독행도를 썼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21가지 원칙을 말입니다. 첫 번째 원칙, 결코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무사시는 자신이 선택한 길을 굳건히 지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이 더 쉽고 인기가 많으며 안전해 보여도 자신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10번째 원칙, 어떠한 선호도 갖지 마라. 특정한 취향이나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무관심을 강조하며 공평함과 초연함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론적인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걸어온 수년간의 세월에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무사시는 사람들이 왔다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죽고 가문은 몰락하며 친구는 배신합니다. 만약 당신의 강인함이 타인의 존재에 의존한다면 그들이 떠났을 때 당신은 무너지고 맙니다. 무사시는 1645년 그 동굴에서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은 채 유언 한마디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외롭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 즉 절대적인 자율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죽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왔다가 떠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끊임없는 갈구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끕니다. 마커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카이젠이 있었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키가이가 있었으며 불완전함을 허용해주는 와비사비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지 1년 반 후 제품 개발을 가르치며 한 달에 $8,000를 벌고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주하지 못한 균열이 있었습니다. 감정적 의존이었습니다. 여전히 레베카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했고 예전 동료들이 행사에 초대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좋아요가 필요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발전을 가늠했습니다. 그때 마커스는 무사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스스로 구축하고 가르치고 콘텐츠를 만드는 이 길을 선택했음을 깨달았지만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고 인정을 구하고 외부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계정을 비활성화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성장하고 투자를 받고 승진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비교하기를 멈췄습니다. 처음으로 내면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공허함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자신이 뒤처졌다고 말하는 외부의 소음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자신과 그가 걷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마커스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양옆을 살펴봐야 한다면 나는 결코 잘해낼 수 없을 것이다. 마커스의 낡은 사고를 부숴버린 또 다른 원칙은 쾌락 그 자체를 추구하지 말아였습니다. 비참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은 일시적인 연료이기 때문에 계속 나아가기 위해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커스는 기분 좋아지기 위해 도파민에 의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도파민이 없는 날에는 무기력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무사시는 쾌락보다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헌신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좋은 날이든 나쁜 날이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커스는 기분에 상관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상태는 더 이상 행동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마커스는 혼자 걷는 길이 도움을 거부하라는 뜻이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과 함께 걷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커스는 더 이상 레베카가 필요하지 않았고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나아가기 위해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된 고독이 선택된 고독으로 바뀌며 무사시가 발견한 역설입니다. 혼자 걷는 법을 배우면 그들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도 계속 나아갈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당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합니다. 행동 변화에 카이젠을 적용하는 전문가인 로버트 마우어 박사는 설명합니다. 큰 변화는 편도체를 활성화하여 즉각적인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1%의 미세한 변화는 편도체를 속여서 저항 없이 새로운 행동이 자리 잡게 해줍니다. 이키가이에 관해 일본의 연구원들은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을 연구했습니다. 100세 이상의 응답자 대부분이 아침에 눈을 뜨는 이후에 명확하고 즉각적인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확한 목적이었습니다. 이키가이가 없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50에서 60%가량 높았습니다. 와비사비는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충만하고 연결된 사람들은 불완전함을 숨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공유된 불완전함이 진정한 인간적 유대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조작된 완벽함은 거리감과 외로움만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걷는 것은 어떨까요? 신경과학자 앤드류 후버만은 설명합니다. 자립심은 전두엽 피지를 강화하지만 외부 인정에 끊임없이 의존하는 것은 편도체를 만성적인 경계 상태에 머물게 하여 불안을 유발하고 결단력을 약화시킵니다. 자, 무사시는 신경과학을 몰랐지만 60번의 실제 전투를 통해 연구소에서 확인된 사실을 이미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24개월 연속으로 이 4가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1%의 개선을 유지하는 카이젠, 흔들림 없는 방향을 제시하는 이키가이, 생산적인 불완전함을 허용하는 와비사비,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고독의 길.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베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멀리서 성장을 지켜봤으며 진심으로 자랑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커스는 메시지를 읽었지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운 중립 상태뿐이었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지 2년 반 후, 마커스는 스스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한 달에만 $5,000를 벌고 있었습니다. 912일 동안 하루에 1%씩 연속으로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결합될 때 톱니바퀴처럼 그 힘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이키가이가 없는 카이젠은 제자리를 맴도는 방향 없는 움직임입니다. 와비사비가 없는 이키가이는 완벽주의에 마비되어 시작하지 못합니다. 카이젠이 없는 와비사비는 안일함으로 변질되어 발전을 멈춥니다. 나머지 3개가 없는 홀로 걷기는 생산성 없는 고독일 뿐입니다. 하지만 4가지를 모두 결합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이키가이를 향해 매일 1%씩 나아가고 과정에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때 당신은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내면에 있을 때 외부의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삶의 한 영역을 선택하십시오. 커리어, 건강, 인간관계 등 단 하나를 골라 카이젠을 적용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막힌 커리어라면 완벽한 이력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2분 동안 링크드인을 여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횟수를 늘리지 말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 행동을 하십시오. 둘째, 뼈 아플 정도로 솔직하게 이키가이의 4가지 질문에 답하십시오. 돈을 받지 않고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으로 당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의 교차점이 여러분의 진정한 방향입니다. 셋째, 시작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와비사비는 당신에게 극단적인 허락을 줍니다. 불완전하게 시작하십시오. 볼품없는 버전을 출시하고 현실의 냉혹한 피드백을 활용해 매일 1%씩 개선하십시오. 완벽함은 감옥입니다. 불완전함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자유입니다. 넷째, 감정적 의존을 끊어내십시오. 당신은 사람들과 무언가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발전을 평가하는 것을 멈추고 인정받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단단한 내면의 힘을 기르십시오. 그것을 이뤄냈을 때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걷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커스는 이 기둥을 바라보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재프로그래밍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나 일주일 만에는 안 되겠지만 카이젠을 적용하여 365일 동안 매일 1%씩 나아간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삶이 당신을 억지로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시작해 시간과 꾸준함이 나머지 일을 해내도록 맡기시겠습니까? 무사시는 1645년 동굴에서 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롭게 죽었습니다. 인정받을 필요와 관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압박감 속에서 얼어붙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가 얻은 자유는 400년 동안 온전하게 남아 2020년 마커스에게 닿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닿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10분 활용하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건설하십시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